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요즘 한국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좀 흥미로운 경향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혼인신고 지연 현상인데요. 왜 결혼하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죠. 일단 핵심 통계부터 좀 볼까요? 작년 기준으로요. 결혼한 부부 5쌍 중에 한 쌍은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년 이상 미루는 비율은 이게 벌써 8년째 계속 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잠깐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몇 달 정도 조금 늦추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2년, 3년, 심지어 뭐 5년 넘게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 지연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통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작년에 혼인 건수가 한 22만 건 정도 됐는데 결혼하고 1년 안에 신고한 비율이 81%였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에는 89%가 넘었거든요. 확실히 1년 안에 딱 신고하는 비율은 줄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반대로 지연 혼인 신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2년 이상 지나서 신고하는 비율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8.78%나 됐어요. 2014년에 5.21%였으니까 와, 이거 꽤 많이 늘었죠. 그리고 2016년부터 보면 8년 연속으로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년 이상 4년 미만 지연 비율은 1.57%인데 이것도 10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5년 이상 지연하는 경우도 뭐 2.43%나 되고요.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어도 증가하는 추세가 아주 뚜렷하다는 게 포인트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결혼 페널티, 이걸 가장 큰 이유로 꼽던데요.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 같은 건가요? 결혼하면 손해본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정확히 그런 인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뭐랄까, 주로 주택 청약, 아니면 대출, 세금 문제, 이런 데서 불리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딱 되는 순간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집을 사거나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약간 좀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 청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이 당첨된 적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배우자도 뭐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특별 공급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일단 이런 규제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청약 당첨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살리려고 법적 부부가 되는 시점을 좀 조절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대출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뭔가 있나요? 네, 대출도 그렇죠. 소득 기준이 있는 정부부 정책 자금 대출들. 예를 들어 많이들 하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요. 이게 맞벌이 부부가 되면 합산 소득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1인 가구 소득 기준보다 훨씬 높아져서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각자 신청하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세금 문제도 좀 비슷해요. 각자 직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거나 아니면 결혼 후에 집을 더 살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걸 피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와, 정말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는 거군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주변에도 비슷한 이유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당연히 알 텐데요. 뭐 좀 바뀐 게 있나요? 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청약할 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갖고 있었거나 당첨된 이력, 이런 걸 따지지 않도록 일부 완화 조치도 있었어요. 아, 그런 변화들이 있었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상 지연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작년 변화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걸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조금 더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민영주택 청약할 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이걸 기존 18%에서 23%로 늘렸어요. 그리고 자격 기준도 좀 바꿨는데 예전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같은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만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이게 좀 큰 변화인데요. 신혼부부 특공 신청할 때 이제 배우자뿐만 아니라 청약 신청하는 본인,
본인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당첨 이력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배우자 이력만 안 봤거든요. 이게 사실 청약 시장에서 결혼하면 손해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되게 큰 불만 중 하나였는데 이걸 이번에 없앤 거죠.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혼인신고 지연 현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서류 절차 미루는 차원이 아니라 집 문제, 대출 문제 같은 아주 현실적인 경제 문제랑 깊게 엮여 있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정부도 이런 결혼 페널티를 줄여보려고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고요. 네, 좀 더 크게 보면요. 이 현상은 뭘 보여주냐면 결국 안정적인 집,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어떤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제도가 개인의 삶, 특히 결혼이라는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과연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 신혼부부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결혼 페널티 부담감이 다 없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혼인신고 규정 바꾸는 걸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집값이라든지 소득 같은 그런 경제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될까 하는 점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